네, 핵심 특강 9번째 시간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금지 행위는요, 2021년 개정을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되는 행위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금지하는 두 가지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먼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법 33조 1항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자, 이 금지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사원 등도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즉 전문적인 집장사나 땅장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부동산 투기나 거래질서 교란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우리가 이 자를 일컬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약칭하여 부르게 되는데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민법상 어떤 사실을 알았다라고 할 때 악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통해 중개 의뢰를 받거나 그에게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 즉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도 협조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세 번째는 법정 중개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그 밖에 사례, 증여, 어떤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결국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하여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은 보수와 실비뿐인데, 그 중개보수와 실비도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금지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입니다. 중요사항에 관해서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데,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거짓된 언행, 즉 거짓된 말이나 행동이 수단이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그 밖의 방법, 즉 묵시적 방법을 통해서라도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속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즉 관계법령이 양도, 알선 등을 금지한 증서 등은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는 것도 금지 행위고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도 금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여기 하거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and가 아니라 or죠. 그러므로 의뢰인과 직접 거래했다면 당사자 쌍방 대리 안 했어도 금지 행위고요. 당사자 쌍방을 대리했다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행위가 없어도 금지 행위가 되는 겁니다. 단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사자 중 어느 특정한 의뢰인 일방만을 대리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허용된다는 거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미등기 전매, 알선 등과 같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인데, 개업공인중개사가 미등기 전매 등을 알선했다면 전매자가 아무런 양도 차익을 얻게 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알선했었던 개업공인중개사는 투기 조장한 사실이 있다고 판례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7가지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가 되었었는데 2020년 개정을 통해서 2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가 8호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 두 가지는 2020년 개정을 통해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가 되어서 이제는 9가지 금지행위가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금지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법인의 임사원도, 중개보조원도 이런 9가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공인중개사법은 33조 2항을 통해서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할 영향을 줄 목적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 이러한 금지행위 위반의 주체는 누구죠?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하면 안 된답니다. 첫 번째,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답니다. 두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또는 중개하는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그리고 세 번째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네 번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이러한 5가지 행위는 누구든지 하면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다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보증 설정 제도인데, 공인중개사법은 30조 1항을 통해서 어떠한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규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다시 말해 업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에게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결론은 똑같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케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업무보증이라고 하는 제도를 두어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 업무보증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었고요. 우리가 등록의 기준과 절차에서 봤는데, 업무보증 설정에서 신고해야만 등록관청으로부터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업무보증을 설정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가 있고요. 공제에 가입할 수가 있고 담보, 공탁을 할 수 있는데, 3가지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업무보증을 설정할 것인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업무보증 설정 방법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르는 차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업무보증 설정의 의무 금액은 차이가 있어서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되, 법인만큼은 분사무소 가질 수 있었죠. 분사무소 추가시마다 1억 원 이상 추가 설정, 법인 아닌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1억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단,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중에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한 지역농협이 있는데, 지역농협은요, 중개업을 한다 하더라도 농지에 대해서 조합원 간의 거래만을 한정해서 알선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보증 설정 의무 금액을 대폭 완화 적용해서 지역농협별로 1,000만 원 이상의 업무보증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업무 보증 설정 제도까지 살펴보셨습니다.